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구원. 이미 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이제 명절입니다. 네. 오늘 뭔가 추석 느낌의 한가위 느낌으로 네. 입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 녹화일로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네. 이제 방송은 딱 추석 연휴 때 네. 들어가게 될 텐데 추석을 그래도 명절을 조금 고려하셔서 명절 특집의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이거든요. 네. 추석이라서 조금 네. 주제를 신경 썼네요. 네네네, 그런 것 조심하려고. 같아요. 약간 네. 우리가 계속 이게 작가님과 관련된 주제 아니냐 네. 의심을 하니까 본인과 관련 없는 주제를 이번에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혹시 명절 때는 혹시 모르잖아요. 친척들이 모여서 볼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 처가용입니다. 처가용. 네네. 네. 준비했는데 혹시 주변에 신혼 말고 한 5년 이상 결혼 생활한 부부 중에서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몇 집 정도 되나요? 근데 그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쇼윈도가 좀 많으니까. 왜냐면 인스타로 보면 다 행복하거든요. 네. 주변에 최근에는 이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부부 그리고 전민기 형님 부부. 행복한가요? 뭐 아니 그냥 5년 차 된 곳을 열거한 거거든요. 9년 차 됐는데 같이 해외여행 부부끼리 갈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네네. 맞아요. 찍사로 된 거. 아, 김중만 씨로 가셨군요. 전민기가. 해외 쇼인도 아닌가요, 그냥? 아, 요즘 돈 많이 써요. 쇼윈도 하려고. 해외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집은 방송에서 네. 많은 서로 이제 까대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많이 연출해야 돼요. 아, 예, 예. 그쵸. 유독 사진이 많이 업로드가 되길래 네네. 정말 행복하셨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임경민 작가님 커플 보면서는 아 내가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오. 예,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거긴 몇 년 차죠? 거기 6년 7년 됐나? 꽤 6년 됐습니다. 차. 일단 10년까지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10년 차에 이혼했으니까. 6년 7년 차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9년 반, 9년 8개월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죠.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몰랐겠죠. 그래, 맞아. 창조는 남부들보다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치고 들어올 때부터 이 주제가 망했다는 생각을 내 토크가 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년 반을 넌 몰랐던 거잖아요. 9년 문제는 반을 있었으나. 그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박지 씨 표정을 보고 제가 추가할지 뺄지 고민하겠습니다.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박지 씨가 아무런 상황과 상관이 없다 하면 저 박지 씨 커플도 그 임경빈 커플과 함께 포함시키겠습니다. 1년이면 충분할까요? 그쵸.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 2028년 정도 돼봐야. 네네. 가능해 볼 수 있다.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 오윤혜 씨. 네. 네. 맞아. 아, 윤혜 누나 맞아. 커플. 맞아. 윤혜 누나 커플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윤혜 누나가 사실상 이제 가장으로서 네. 모든 활동을 하고 집에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된다. 아, 남편분이 육아에 이제 전념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씩 롤만 잘 정해져 그쵸, 있으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은 그 남편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왕성하시고. 네, 왕성하시다고. 왕성하시고 계속 그 오윤혜 씨를 아직도 너무 이제 여자로 봐주고 이런 게 있어서 둘 사이에 또 그런 정말 감사할 원래 일이에요. 사실 이제 원피스 루피가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시는데 애 둘 낳은 부부 중에 그렇게 뜨겁게 유지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진짜 그 정도 되면 원래 이제 팀워크로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후에. 굉장히 플레잉 네. 코치 같이 가는데 굉장히 여자로 보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오윤혜 씨가 상당히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포인트죠. 자, 그리고 사장님께서 주제를 정하셨으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네, 이동영 씨 사장님, 네, 이동영 사장님네 부부도 해당되는 것 그럼 뭐 같습니다. 강성범, 박지훈 뭐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집이 행복한 건 확실한가요? 두 분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커플은 아, 행복한 행복하다. 범주에 넣어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예. 커진다. 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10년이 넘었는데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적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럼 10집 중에 한 집은 되는 거니까 우리도 주변에 한 집 정도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지금 생각나는 부부가 방콕에서 같이 지냈을 때 그 필립 형부라고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부부는 진짜 제가 정말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그런 부부예요. 그 형부가 언니를 너무 위해주고 1순위가 언니와 아이들이고 아이도 3명이고
항상 쿠킹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언니 막 위에서 해주고 그냥 언니가 보면 공주처럼 언니도 형부를 필립 형부를 정말 진짜 이렇게 왕자처럼 대해주고 아이들도 아빠를 정말 존중해줄 줄 알고 그게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 집이 돈이 많나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또 따로 만나시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져 있는 거죠 이제. 바랄 게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네. 미안해서 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죄책감에. 그리고 이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너무 힘든 게 맞아.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몸에 배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근데 둘만 아는 아주 농밀한 부분에서는 그렇죠. 되게 공허한 사이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친한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가는 부부도 되게 많고. 네. 누구도 모른다. 가끔은 둘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그 최면을 걸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 저요. 저요. 아니 그리고 몰랐어. 한쪽은 되게 행복한데 한쪽은 되게 참고 있었던 거. 자,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위부터 볼게요. 결혼 전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유지한다? 이게 행복하다고요? 끊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끊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예전에 뭐 결혼 전에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났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씩 만나면서 이제 서로의 근황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라면 저는 찬성인데. 그러니까 너무 고립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결혼 전에 막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난다? 이거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저도 너무 친구 자주 만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뭐 친구들 미혼인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친구가 이제 잘 모임에 못 나오고 이러면 야 너 결혼하더니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가정에 더 충실하게 네. 되고. 결혼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친구 모임을 나간다? 그건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전 친구들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만나면 남편과 부부가 동시에 만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제를 다시 보니까요. 이동형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결혼 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나가서 예, 예. 나도 결혼 전에 친구들과 놀 테니 너도 형수 너도 결혼 전 친구들과 왜 놀지 않고 왜 계속 나라와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라고 지금 제가 주제를 지금 방금 이해했어요. 네네.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이게 이해했어요. 오늘도 네.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 작가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지죠. 그럼요. 그렇죠. 아, 이것도 모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아, 메시지가 있군요. 어쩐지 10위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야, 전혀 수긍이 안 가잖아. 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부부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각자 개인 행동이 많다. 그래. 9위까지 보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자, 9위 보겠습니다. 각자 확실하네요.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긴다.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긴다. 예. 우리를 그냥 메신저로 이용하는 거네요. 아, 설계 당할 뻔했어. 종이 한 장에 지금 5명이 설계를 당할 뻔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맞긴 맞는데 네네.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은 왜 결혼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즐겨야죠. 이거 뭐 따로 후토크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답니다 형수님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되나? 이게 이제 어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존중해 준다와 네.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긴다. 요 메시지는 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 준다 정도로 예,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존중하다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다 너무 동의하죠. 네. 인간은 어쨌든 무조건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아니라 연애여도. 연애여도. 모든 관계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왕이면은 결혼해서도 한 집에서도 개인 공간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침대는 없어야 돼. 침대는. 그러니까 너 수긍 안 돼서 지금 옆에서 수긍 안 되는 응하고 있지 지금. 계속 맞아요, 같이 언니. 있어야 돼요. 계속. 아니 옆에서 하는데 수긍이 전혀 안 되는 어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꼭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룸메이트여도 마찬가지더라고. 룸메이트여도 동성이 정말 친했던 친구가 룸메로 지내도 한 공간을 공유하다 보면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요. 내가 조금 양보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친했던 친구끼리는 룸메이트 하지 말라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했던 친구들은 거의 많이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긴다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준다. 자, 8위 바로 보겠습니다. 함께 운동한다. 이건 침대위 운동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골프는 같이 치러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쓱쓱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골프는 같이 치면 좋죠. 너무 좋죠. 골프는 이제 부부끼리 치면은 골프장 가보면은 그냥 딱 보이거든요. 부부인가 부부가 아닌가는 그냥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골프장 가면은 그냥 보여요. 그들 둘만의 그 공기 기류가 다르지 않아요? 네. 부부와 연인 그리고 또 부적절한 관계 그렇죠. 아주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그 쪼잉 골프라고 하면은 저랑 제 친구랑 둘이 가면은 모르는 2명이 오는 거예요. 4명 맞춰야 되니까. 네, 4명 맞춰야 되니까. 근데 4명이 못 맞추거나 했을 때 부득이 할 때 가끔 쪼인을 치거든요. 근데 올해 최근에 골프장을 쪼인으로 갔다가 그 같이 온 커플이 나갔어요, 중간에. 왜? 싸워가지고. 어머.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반에 한 3번홀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싸우기 시작하더니 4번 홀에는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카트에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 말싸움을. 그래서 이제 캐디분이랑 저랑 제 친구랑 와 큰일 났다 했는데 5번 홀에서 나갔어요. 오늘 황제 골프 즐기셨네요. 네. 왜 싸운 거지? 여기서 시작됐어요. 골프 치면서는 여자분이 약간 나 치는데 왜 안 봐주고 가. 나 치는데 왜 너 안 봐주고 너 먼저 가. 이걸로 시작돼가지고 남자분이 알아서 와서 봐줄게 하니까 짜증내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오기 전부터 뭐가 이 쌓인 게 있었어요. 있었네. 분명히 있었어요. 주로 치는 걸 봐주는 걸 좋아해요? 그 저는 같이 치는 거 좋아해요. 장사가 포기해라 이거거든. 현주님께서 나섰다. 나 할 말 있었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어차피 편집인 거죠. 토크 종결자 오셨다야. 왜요? 같이 쳐야죠.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그냥 얘기하고 그냥 후련하게 털어놔. 아니 그냥 좀만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현조건만 뒤에 붙여줘. 순서를 바꿔서. 아니 나는 내가 칠 때는 그냥 나만 치고 근데 주변에서 시끄럽게만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꼭 남편이나 연인과 갔을 때 본인이 치는 거를 봐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공이 나갈 수 있거든요. 어디 떨어지는지 모를 수 있어서 그걸 꼭 봐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 캐디 언니가 다 봐주시는데 맞아요. 뭔가 그게 거기서 그리고 4명이서 치니까 약간 그 본인이 이제 한 명의 남편이나 연인에게 이렇게 케어받는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이런 거.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친다고 말하면 제 얘기 쓸모 없어지잖아요. 골프는 같이 치죠. 혹시 뭐 관전 좋아하냐 그런 거 물어보는 줄 알고. 현주야, 너 전이 좋아하잖아. 토크에도 전이라는 게 있어. 아직 서로 촉촉해지지 않았는데 쑤셔 넣으면 아파 안 아파? 전 항상 촉촉해서 괜찮아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내 스타일이네요. 진짜 최고다. 현주는 그렇답니다. 네. 진짜. 오빠 현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함께 운동한다가 8위였고요.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돈 건드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 작가님 지금. 사고 싶은 거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사야지라는 얘기를 해두셨네요. 이거 결혼 맞아요? 이거는 근데 각자 벌이가 있으면 좋다라는 걸로 치환하면 나쁜 거 같지? 나쁜 이 거 정도면 그냥 눈깜빵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맞냐고. 그러면 네. 일단 저기 지희 씨네는 약간 그러면은 각자 합쳤나요? 벌잖아요. 저희 각자 보니까 네. 각자의 돈이 있긴 각자 있죠. 관리. 각자 있고. 요새는 좀 각자 관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부부가 돈을 합치지 않고 각자 벌면은 그거는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합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통장 하나로 다 합쳤어요? 똑같은 거로 다 봤습니까 이제? 뭐야? 그 남편분과 같이. 아니요, 여기는 저희는 각자. 각자여가지고 이제 카드를 하나 생활비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 이제 부부 공동
그 생활비 거기서 쓰고 그 카드 값은 우리가 반반 내죠. 그리고 각자 쓰는 건 그냥 각자 카드 값 내고. 그러면 얼마를 버는지 다 오픈돼서 알고 있어요? 남편 알고 남편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 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매번 바뀔 수 있어서 내가 이걸 그쵸, 너에게 변동성이 있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근데 지금 20, 30대는 각자 관리하는 집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한 분은 각자 관리하니까 이렇게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 12월인가 1월이 되면은 서로 엑셀 파일을 교환한대요. 와우. 무슨? 그러니까 한 해간의 수입과 수입을 특히 수입 내역을 쫙 정리해서 재무제표를 서로 교환하는구나. 네, 서로 교환한대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야,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거 허위로 작성해도 되는 허위할 거 수 아니야? 있죠. 허위할 수 있죠. 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이제 여자 쪽에서 아무래도 거짓말로 작성하는 것 같다고 계속 아니, 의심이 간다고. 통장을 깐다 그래도 사실 서브 통장이 있으면 맞아요. 다 따로 모을 테니까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지. 뭐 네, 서로를 믿음의 믿는 문제. 방법밖에 없어요. 박지 씨 남편분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추정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곳에 몇 개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각자 돈 관리를 하면서도 트러블이 아예 없을 수는 없더라고 이게. 이게 각자 지출을 하는데 아파트 전세 대출이나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 집을 구입했다 그러면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누가 내느냐. 이거 가지고도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불만으로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좀 반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 잘 해야 되겠죠. 절반씩. 네. 네. 자,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알아보고 있고요. 아직 순위가 많습니다. 광고 만나보고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홈케어로 완성하는 머릿결 힐로소피 스칼프 테라피 헤어 트리트먼트를 소개합니다. 모발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성분은 바로 실리콘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자칫 잘못하면 두피의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없이 손상모부터 탈모 케어까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트리트먼트 개발했습니다. 특허받은 HP, DCC 콤플렉스 성분으로 모발은 부드럽게, 두피는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요. 8가지 허브가 두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안으로도 느껴지는 차이, 단백질, 수분, 윤기 3중 보호는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영양감을 선사합니다. 퍼펙트 탈모 샴푸와 함께하면 두피, 모발 완벽 홈케어 가능합니다. 3+1 이벤트 중이니까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 주시고요. 3+1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남겨주시면 샤워 타월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힐로소피는 워낙 제품력이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 새로 나온 트리트먼트도 조용히 이제 올라오는 중입니다. 네, 다들 이제 써보신 분들이 좋다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그 이사님께서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써보면서 와 이걸 한번 써본 사람들은 이것만 찾을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힐로소피 이 트리트먼트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찾는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너무 비쌀 거예요. 네, 이렇게 실리콘 없이 모발을 윤기나게 할 수 있는 성분은 이제 굉장히 고급 성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특허받은 성분 자체도 있고 네. 효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그 효능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거나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제 친구 중에서 저보다 술을 훨씬 많이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술 게임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저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술 게임을 만난 이후로 저랑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저도 술 게임을 먹는데 이 친구가 좀 더 열심히 먹긴 해요. 유독 잘 챙겨 갖고 다니고 자기가 주문해서 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요즘에 약간 상대가 안 되는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너무 잘 마셔서 미치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술을 뭐 한참 안 먹다가 이제 막 먹기 시작하니까 잘 못 먹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와인을 먹었을 때 와인이 먹다가 중간에 깨면서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네, 먹는 도중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술게
술캠을 진짜 열심히 먹기 시작하니까 딱 중간에 그 머리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도 충분히 이제 전혀 이제 뭐 지장 없이 활동이 가능하고. 박태희 지금 벌써 알코올 지금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씩 이제 다시 벌써? 그 예전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체급이. 네. 술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른감이 있는데.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조기 교육. 네,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술겜의 효과를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색창에서 꼭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요. 영한네이처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거나 EJ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광고는 K푸드 화이버슬림입니다. 차전자피 실기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의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 작년 똥기사물 재구매율이 68.6% 그리고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를 통해서도 이 제품력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요 91% 이상이 긍정 후기로 남겨져서 그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동영TV 구독자분들은요.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쾌변엔 화이버슬림 8글자 입력하시면 전품목 5% 할인 쿠폰 드립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후에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고객에 한해서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 함께 드리고요. 자,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친구에게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91% 이상의 긍정 후기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후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후기죠? 변비가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성분들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변비가 좀 있는 친구였는데 네. 진짜 제가 소개해주고 한 3, 4일 있었나? 아무튼 일주일 안쪽이었어요. 전화가 오자마자 정말 여보세요? 했더니 야 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치 내가 말하는 그대로지? 그랬더니 네. 정말 너무 효과 같다고. 맞아, 이거는 변기에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드셔보셔야 돼요. 그쵸. 네, 이 결과물과 진짜 이 쾌변의 느낌은 드셔보셔야 돼요. 그 시원한 느낌이 네. 차원이 달라요. 네.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차원이 진짜 달라. 정말. 맞아요. 그 뭔가 그 잔변감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좀 화장실을 갔다 와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남김없이 나온 시원한 느낌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 중에 6위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2번은 아이 없이 여행한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알고 보니 근데- 각자 여행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그래서 2번이에요? 근데 각자 여행.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없이 어딘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스케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애들이 학교를 가면은 학교 스케줄, 뭐 학원 스케줄 이런 거 다 또 체크해가지고 준비물 다 챙겨줘야 되고, 그쵸. 만약에 간다고 해도 온전히 이제 그 여행에만 집중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좀 훨씬 그래도 괜찮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댁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게 뭐냐면 1년에 2번 아이 없이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이 없이 부부 둘만의 시간을 이제 집 밖에서 같이 예전에 뭐 그 연애할 때 데이트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진짜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애들 깐난쟁이 시절부터 이제 한참 못 나가잖아요. 단둘이 못 나가잖아요. 그랬다가 애들 조금 크고 이제 시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처음 남편이랑 극장에 갔던 이게 한 3년 만인가 극장을 갔대요.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극장 한 번 오는 게 남편이랑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그 연애 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사랑, 애정도 막 이제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지희 씨도 지금 그럼 이제 두 분이서 따로 데이트는 거의 그래도 못하고 있겠네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이제 뭐 양가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고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사실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그게 약간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뭐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신경전 이런 것도 있다가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에이 또 그런 게 뭐 또 별거냐 이러면서 풀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이제 창석 씨랑 또 다른 우리 동료랑 셋이 다녀왔는데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아빠랑 딸이 애기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엄마도 그 항공사의 승무원인데 엄마는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나 봐. 그래서 아빠가 딸을 케어해가지고 딸이 한 다 4살? 3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케어하고 가는데 와 진짜 고생이 많더라고. 그 1시간 그 비행하는데도 힘들죠. 아빠가 계속 뭐 태블릿 보여줬다가 먹을 거 챙겨줬다가 울면 달래줬다가 막 와, 이거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승무원인가 봐. 그러니까 동료 승무원들이 다 아는 사이인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잠깐 케어해준다고 애를 데려갔는데 그때 아빠 얼굴 표정이 진짜 와,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세상을 다 얻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아마 남자들 제대할 때 그런 표정 지을 것 같아. 세상 해방된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와, 야, 이게 잠깐이라도 애가 떨어질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를 낳아 놓으면은 애를 보고 있을 때는 안 보고 싶고요.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확 와닿는다. 애를 낳은 적은 없지만 무슨 말인지 확 와닿는다. 어쨌든 저는 그 아빠하고 딸 때문에 아주 좋은 비행 시간 보냈습니다. 왜냐면 온갖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이드에 앉아있으니까 애기가 여기 있으니까 엄마는 어디 갔어? 이러는데 나는 계속 자는 척하면서 실명 끄고. 명당이었네요. 네. 아버지도 그런 것에 만족했을 네. 거예요. 그 비행기는 모든 승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다 이렇게 예. 한 번씩 선배여주고 가시더라고요. 예. 계속 자는 척했네. 잠 다 자는데. 네, 그래서 1년에 2번 아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정말 최고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5위 보겠습니다. 무조건 함께 자는 건 아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작가님의 진심이. 무조건 함께 자는 거. 근데 저는 이거는 크게 동의합니다. 잠은 따로 잤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아니 그건 같이 자는 해야죠. 것도. 네, 근데 잠은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와. 잠은 각자 자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방을 따로까지는 아니어도 침대는 따로 침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저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뭔가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으니까 부부간에 왜 각방을 쓰고 각 침대를 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혼자 자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고 둘 간의 그런 온도라든지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각자 자는 게 훨씬 더 부부간에 맞아요. 좋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저 친한 언니도 지금 그 남자친구랑 6개월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둘이서 단 한 번도 1박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니 왜 오빠랑 같이 앉아? 아니 그도 40년 넘게 계속 혼자 생활해 왔고 나도 지금 거의 40이 다 돼가는 계속 혼자 생활해 왔는데 우리는 서로 같이 자면 너무 불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게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 보고 자란 게 부모님이 각방을 쓰셔. 그러면은 그 각방 쓰는 걸 좀 원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 나이가 좀 되고 결혼 경력이 좀 돼도 꼭 같이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걸 보고 자란 친구들은 무조건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현조 씨 부모님 같이 주무시죠?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더라니까. 저희 부모님 아직도 같이 주무세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모님이 이제 한 방을 쓰시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이제 싸웠을 때도 저는 같이 자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부부는 잠을 그래도 함께 자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있더라고, 온도. 그래서 제 주변에서 한 부부는 열이 너무 남편은 많고. 열이 너무 많고, 네, 이제 여자분은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 한 명은 잘 때 계속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한 명은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방,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코 고는 여러 것 가지. 때문에 같이 못 자는 사람도 코 있고. 고는 거 있죠. 코를 안 고시는군요, 남편분이. 아니 코를 고는데 제가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 이런 건 좀 맞는 거다, 네. 궁합이. 네. 그리고 빨리 결혼해야 잠도 같이 자는 것 같아. 아, 혼자 자는 그쵸. 기간이 맞아, 길면 맞아. 길면 그게 안 돼. 네. 맞아요. 익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각자 뭐 사바사 상황 바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4위 보겠습니다. 비교적 늦게 결혼한다. 이런 근데 늦게 결혼하는 게 사실 좋긴 하죠. 저는 그렇게 아이 생각해요. 낳을 생각만 없다면 뭐 늦게 결혼하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이를 낳을 거면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그쵸, 빨리 그쵸. 결혼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 늦게 결혼해도 상관없지 않나? 근데 아이도 이제 낳을 수 있는 그 연령대 안에서는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는 게 그 조금 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들수록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직업이 안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 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이다 정서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체력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던데. 체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적정 그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조금 애가 태어났을 때 특히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놀아줘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빠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그거를 아. 그걸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잘 못하시더라고요. 와, 혼자 노는 거 지금도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창석 씨도 안될것 아기를 자식을 낳을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40살 전에. 네. 창석이는 자기 몸 가지고 논 것도 되게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방송할 때 힘들다고 맨날 그러는데 자기 몸이랑 논 거는 그거는 이게 이미 늦은 거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놀아주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높이가 너무 물리적인 눈높이인가요? 그렇죠. 물리적인 눈높이. 네. 아, 근데 체력적으로는 힘드네요. 맞아요. 근데 늦게 결혼하는 게 늦게 결혼한 사람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빨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빨리 결혼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만약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치면 빨리 결혼해서 애들이 지금 다 컸잖아요. 손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냅두고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랑 같이 뭐 여가 시간을 따로 보낸다거나 그러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있죠. 그 똑같은 남자하고만 쭉 그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아니 현존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현주는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근데 여현조 씨는 괜찮아요. 그래도 난 괜찮았을 것 그쵸. 같아. 문제가 없었으면 되게 잘 지냈을 거잖아요. 그죠? 맞아.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으면 잘 지냈을 때. 아니 그 왜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이슈가 딱 생기잖아. 이슈 때문에 이혼한 거니까 그게 없었으면 아니, 문제가 없으면 다 잘 지냈어. 문제가 없었으면 잘 지냈어. 뭔 개소리야. 아니 언니 말대로 굶지 않았으면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이 사람이랑 뭐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이랑만 보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마지막에도 10년 차에도 되게 지루해하거나 상대방에 없었어요. 대해서 좀 약간 식상해하는 게 신기하다. 없었잖아요. 단 진짜 맹세코 단 하루도 이 사람이랑 의리로 살았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항상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박지 씨 신기해요? 나 너무 신기하다.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힘드셨겠다. 한번 뵌 적도 없는데 진짜 힘드셨겠다. 상대방은 좀 지쳤을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지. 저도 당연히 신기해하긴 합니다. 듣는 것도 힘든데. 연애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 공통점 3위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비밀이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비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인 것들에 대해서는이죠. 예. 저도 지금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어릴 때는 이걸 몰랐어요.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이 클리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그 부분이 또 좀 약간 해악이 됐죠. 근데 또 이거랑은 약간 상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로 이제 모르는 게 약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뭔가 그럴 거잖아요. 내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또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네, 배우자가. 그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약간 연인끼리 싸우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나오게 한 상대랑은.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행동을 할 수 그럼 있는 이런 배우자는. 말은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차라리 나. 그래? 차라리 그건 차라리 예측 나. 가능. 내가 예측한 거니까. 이 새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렇게 했을 때랑, 진짜 막 생각도 못한 짓을 막 얘가 했다는 걸 알았을 때랑 그 충격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는, 에이그, 이런 느낌이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충격.
근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씨는 어휴 그럴 줄 알았어. 딴 여자랑 잘 줄 알았어. 에이그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주 씨를 위해서. 아 현주에 괜찮으면 범주는 되게 크기 때문에. 에이그 내가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돼.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의의가 없어 갈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으이그 또 룸사롱 갈 줄 알았어. 또. 에이그 1차에서 안 멈추고 2차 갈 줄 알았어.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그러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 의그라고 괜찮은 거 아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그 박지희 씨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업소에 가는 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한 번도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누군데요? 돼요. 의그 없어 갈 줄 알았어. 근데 차라리 정말로 현주처럼 근데 얘 그냥 진짜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간 게 차라리 낫지. 진짜 막 내 앞에서 마치 그런 거 되게 극혐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행동해놓고 뒤로 지가 그렇게 업소를 다니고 있었다. 맞아.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야. 맞아. 지금 미리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절대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 뭐 누가 있어요? 없죠. 없어. 정말 그런 사람 없어. 이제 단련이 많이 돼가지고 안목 있어. 아 박정호 기자. 박정호 기자. 아니 근데 가자면 갈 것 같아 그분. 박정호 기자가 진짜?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틸 것 같지 않아요, 박정호 기자? 아니 그냥 못 이기는 척 할 거야. 안 간다고는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찍어 누르면 갈 것 같아요. 과연 안 간다고 할까요?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조니워커 블루 사준다 그러면 맞아. 블루로 유혹하면 갈 수 있어. 장석 씨 우리는 입 다물읍시다. 맞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딱 봐도 예. 뭐 그럼 가보기나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3위 내용이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죠. 네. 자, 아니 근데 주말에 뭐 남편이 취미 생활을 간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사회인 야구를 간다. 그 뭐 축구를 간다 이러면은 사실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약간 나랑 주말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주말에 나가가지고 논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결혼 생활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도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거는?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만 안 만나면 그러면은 괜찮죠. 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 이 얘기는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보다는 약간 어떤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또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서로 같아요. 각자의 그런 가지고 있는 일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만나고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휴닉의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을 소개합니다. 식단 관리가 힘들다면 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 백미 대비 칼로리는 절반으로 곤약, 귀리, 현미, 퀴노아의 황금 비율로 건강함은 2배로 높인 곤약밥은 한 끼에 단 93kcal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곤약이 식단 관리에 좋지만 챙겨 먹기 힘드셨을 텐데 거부감 없이 밥처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식단 관리의 시작으로 밥부터 바꿔보세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돌려주시면 끝. 최대 2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선택. 휴닉 곤약밥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곤약밥 30팩 이상 구매 시 이동형 TV를 남겨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앞접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휴닉의 대표 제품이죠. 베지어트와 베지포유가 배달의 민족 쇼핑 비마트에 입점했습니다. 급할 때는 비마트에서 휴닉을 검색 또는 베지어트, 베지포유를 찾아주세요. 곤약밥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우리 뭐 잡곡밥이랑 곤약밥 섞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저는 아무 이질감 없이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곤약밥 다른 브랜드 거 먹어보면 약간 비린 맛도 좀 곤약 있고요. 냄새. 그리고 맞아요. 곤약 냄새, 특유의 곤약 냄새랑 식감이 약간 미끄덩거려가지고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심한데 휴닉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꼬들하고 식감도 거의 비슷해. 냄새도 없고 해서 일반 현미밥 정도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곤약, 귀리, 현미, 퀴노아가 골고루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패키징이 햇반처럼 안 돼 있고 저렇게
딱 팩으로 돼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굳이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그냥 그 먹어도 라면이랑 맛있어요. 이런 거랑 먹을 때는 국물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말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저는 가끔 차에서 운전하다 엄청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냥 뜯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도요. 그죠? 네, 그럴 때도 포만감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조그맣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네. 밀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약간 진짜. 쫀득이 이런 맞아요. 것처럼 꼬들꼬들하게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마트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네. 맛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큰 용량으로 살 필요 없이 하나씩만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반드시 효닉 사이트에서 또 많이 구입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드시죠?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고 싶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느껴진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산양 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국산 천연 원료이고요. 인공 색소, 인공 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18만 원에 1+1 2박스를 드립니다. 여기에 산삼 순백 10병 추가 증정해 드리고요. 산삼 순백 10병 판매가가 8만 원이니까 그걸 빼면 10만 원에 2박스인 셈이고 한 박스에 5만 원인 꼴입니다. 정말 안 사드실 이유가 없어 보이죠? 산삼 순백은 직접 드시고 산삼시대는 선물해보세요. 산삼 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1666-0045로 연락주세요. 산삼 시대. 이거는 산삼이 과연 내가 잘 맞을까? 그리고 너무 뭔가 쓴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조금이라도 쓴 게 싫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가 아닌가. 되게 달콤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산삼 순백은 또 잘 못 먹는데 산삼 시대는 너무 맛있게. 수시로 짜먹는 게 네. 방송 많이 하니까 기력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막 짜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공 색소나 뭐 인공 맛향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맞아요. 홍삼, 메가, 도라지 이렇게 나머지 산삼 빼고는 이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우리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산양산삼 그 함량이 70%예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삼 함량도 꽤 높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산삼 순백도 좀 100% 산삼으로 즐겨보시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명절 선물 못 하신 분들한테도 네. 한번 선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삼 순백을 내가 먹고 싶은데 약간 좀 저렴하게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산삼 시대 주문해서 산삼 시대는 선물하고 순백 10병은 내가 또 먹어보고 이런 그쵸, 그쵸. 방법도 있습니다. 네,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알아보고 있습니다. 2위 볼게요. 섹스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되게 이런 화난 거죠.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아니, 같아요.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 뭐 있긴 하죠. 있긴 있어요. 그럼요. 약이 많을 때. 아니 하고 나서 직후엔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몸이 아주 많이 아플 때. 네, 그럴 때 정도 아니고는 뭐 현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아플 때 맞아.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잘 안 아파요. 그것도 추측의 영역이야. 아픈 적이 없어. 잘 안 아파요. 근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섹스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서로 잘 맞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각자 원하는 그게 다르다. 네, 이 궁합이 맞는 부부를 있긴 있거든요. 네. 너무 적어요. 너무 희박해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또 한쪽이 맞춰주는 경우였던 그런 것도 것도 있죠. 많죠. 그치. 네. 그리고 연애할 때 맞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도 맞는 줄 알았는데 2년 지나니까 안 맞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스트레스라는 게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네. 이게 서로 이제 잘 맞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현주 씨는 이 스트레스는 없었죠? 네. 10년 동안 한 번도? 네. 그럼 좋은 거지. 좋았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 아니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그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지만 현주 씨는 남자분을 만날 때 꼭 이거를 그저 봐야 될 것 같아. 스태미너 같은 거를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운동을 기본적으로 그래, 항상 맞아. 루틴화돼 있는 사람이 저는 좋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척을 하는 사람 만나니까 이게 저랑 체력이 맞진 맞지가 않더라고요. 않는구나. 않더라고. 맞지가 않아요. 아예. 맞아. 그럼 이제 현조는 좀 있으면 연하 만나야겠는데? 연하는 또 제가 싫어요. 야, 근데 너보다 연상인데 체력을 너한테 맞춘다는 건 피지컬 100에서 않거든. 피지컬 100에서 원하는 사람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지컬 백 같은 프로그램들 오디션 할 때 옆에 너도 자리 깔고 앉아 있어. 그래야 하나 구할 것 같다. 근데 되게 슬픈 거는 네. 체격과 또 지구력은 또 다른 거라. 그게 물론 이제 운동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좋겠지만 그거하고 스태미너가 또 약간 다른 분야인 게 완벽하게 다르다고. 피지컬하고 성욕도 다 달라. 맞아. 완전 삐쩍 꼬라가지고 뭐 어디다 써 싶은데 성욕은 엄청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응. 마른 장작 싫어요. 이게 뭐 은근히 까다로워. 그러네.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고, 네. 그러니까 지구력도 좀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오빠처럼 저한테 연하를 만나야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동갑이랑 연하는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아, 너무 체격도 좋고 내 스타일이 잘생겼는데도 연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런 없어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치아 아직 커지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사귀네. 상상만 해도 지금 좋아. 이미 치아가 각도기거든요, 여러분. 치아 이미 커지고 있더라고, 나를 보면서. 연하 중에 덩치 크고 체격 괜찮은 분 연락 주세요. 치아 이미 커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이게 남녀의 성욕이 서로가 똑같을 수 없다면 그 퍼센테이지가 남자가 좀 더 높은 게 나아요? 여자가 좀 더 높은 게 나아요? 여자가 좀 높은 게 낫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 네. 전 남자가 좀 높은 게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남자가 좀 더 높으면 어디 맞게 좀 딴 데 가서 풀까봐 아.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까봐 아. 자제력이 좀 떨어질까봐. 그럼 여자가 높으면 여자가 딴 데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 그래요? 여자가 그래. 야, 여자가 그런 사람도 있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성욕의 문제가 근데 아니라 이제 자기 남편이 있으면 남편 붙잡고 하면 되니까. 근데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절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욕이 많다고 해서 다 절제.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않아요, 현주 씨. 자, 아니, 남자가 조금 더 높은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남자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가 조금 더 그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자보다. 아, 그치. 남자는 그 성욕이 안 생기면 아예 안 돼. 근데 여자는 어떻게 좀 노력하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남자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이 좀 슬프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아직까지는 항상 없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난 그런 거 같잖아, 이 새끼야.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잖아. 그런 사람.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이 새끼야. 여기 결혼 생활이니까. 결혼 생활 중에.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발기가 돼야 되는데 성욕이 없으면 발기 자체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비아그라를 먹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흥분을 하고 그 성욕이 있어야 쓰는 거지 자극만으로 쓰지 않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비아그라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먹으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요? 그러면 비아그라 먹으면 계속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단 이틀 말이야. 동안 그렇다던데요? 어렸을 때 20대 때가 아, 그래요? 그럼 비아그라를 먹어도 안 되면 더 막 비아그라를 더 많이 먹고 막 이런 게 좀 있는. 그럼 저 심장에 무리 가지 않나요? 응.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처방전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비아그라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먹을 땐 반알씩 먹나 그래요.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몇 번 먹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먹고 그게 좀 다릅니다. 어제 장원 씨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저 안 먹어봤어요. 거짓말. 그것도 의욕이 있어야 먹지. 쓸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제 주변에 아는 여성분 중에서 유독 여자 중에서도 이제 성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개인차니까. 근데 유독 있는 분이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더 세. 네, 이런 집은 전 처음 봤는데 그래서 둘이 지금 결혼한 지 꽤 됐거든요. 아직도 거의 매일 한대요. 두 분 다 그게 안 맞는 분 만났으면 무조건 그거는 이혼이지. 그쵸. 어.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잘 만났어. 너무 진짜. 오윤혜 씨랑 남편분이 그렇다고 주장은 하시던데 확인해 본 바는 없으니까. 확인했지. 뭐 영원히 할 수 없죠. 그냥 그들의 네. 말을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근데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게 좋겠네요. 보통은 남성이 먼저 칠해서 하는 경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의욕이 없으면 여성분들이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안 건드리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감정을 바로 가더라고. 남자는 안 건드리면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냥 자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여성분들은 하기 싫으면서도 건드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한테 뭘 맞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상상만 해도
사이도 좋으니까. 야, 건드리는 데 안 하고 잔 적 있어요? 집에서 두 번째 하는 거라니까. 너. 미안해서 두 번째 하는 거야. 남편이 와가지고 막 치대고 남자친구 와서 치대는데 아 싫어 오늘은 못해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죠. 아예 없다고? 오늘은 못해. 아유. 치대면 바로 나도 같이 치대죠. 진짜 좋은 여자다. 진짜다. 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실수로 그냥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 건데 치댄 줄 알고 다 살짝 진짜 힘들겠다. 아니 갑자기 뭐야, 그러면 오해야. 오빠 나 건드렸잖아. 건드렸잖아 방금. 아니 오해야. 신호잖아. 지나가다 건드린 거야. 땀 흘리고 와서 샤워하는데 왜 샤워해? 신호잖아. 근데 대단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 그러니까. 아마 생각나는 적이 없으면 없는 거겠지 그럼 아마. 억지로 이렇게 맞춰준 적도 없다. 억지로 없어. 아, 진짜? 한 번도 없어 진짜. 와. 본인이 좀 힘든 상황이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줘요? 제가 힘든 상황이면 당연하죠. 오. 당연하죠. 와.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향석 씨가 말했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좀 치댔는데, 하지 마. 이러면은 그냥,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상처받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절대 그렇게 못 넘어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남성분들 있더라고요. 중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겠죠. 이거 사바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섹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부가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죠. 2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 남자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고 남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스스로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인스타 짤보니까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끼울 때 날개 같은 거 끼울 때 와이프가 일부러 거꾸로 끼워 놓는데요. 거꾸로 끼워놓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선풍기가 안 돌아가 하면 딱 봐도 거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바꿔주면 자기 너무 멋있다 이러고 등신을 그 정도 아무렇지 못하시는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래 놓는다는 거는 죄송한데 무슨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 남편 조련법 이래가지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못하는 걸 뭐라 하진 않는데 일부러 이래 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동물 재활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뭐도 있었는데 뭐 이제 요리를 막 하는 걸 원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그래서 올리고당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다 찐득찐득해졌어 남편이 와가지고 이거 올리고당이잖아. 몰랐어 역시 자기 최고구나 이런 거. 너무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닙니까? 2, 3도 너무 피곤한데? 2, 3도? 여자가 저기 계란 후라이 한다고 올리고당 부어왔으면 빡칠 것 같은데. 일단 태판 하나 버리는 거거든요. 태웠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집에 찾아오기만 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야 어떻게 혼자 나가서 혼자 집에 찾아오냐고 막. 그 개 데리고 야바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좀 이런 방법이 정말 있긴 한데 정도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남자는 와이프가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렸던 사람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기름이 많아 이러면서 그냥 그걸 하수구에 붓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하수구에 기름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쵸, 그쵸.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 퐁퐁을 막 풀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막 하수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와이프는 아니 우리가 뭐 나중에 설거지하면 퐁퐁이 들어가서 다 씻어줄 텐데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 이런 상식이 없는 거죠. 아하. 개빡치네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여자는 사랑, 남자는 인정은 약간 불변의 진리인 것 같은 게 그 남자들의 인정 욕구만큼이나 그 여자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부관계가 꽤 괜찮은 후배들 보면은 가끔씩 결혼 뭐 5주년 아니면 뜬금없이 생일에 꽃을 사서 선물이랑 같이 주는 걸 제 인스타에 올려요. 그래서 야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보려면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꽃을 사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내가 너무 만족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러 갈 때, 그리고 고를 때, 그 정성, 그리고 꽃을 고를 때는 어쨌든 나의 연인이나 아내를 생각하면서 꽃을 고를 거 아니야? 어떤 꽃을 좋아할까? 뭐가 어울릴까? 그냥 그런 정성까지 다 좋아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남편이 생일날 제가 완전 추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뭔가 근데 이런 모습도 내 눈엔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저는 생일 선물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물론 생일 선물을 언젠가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선물을 주지 않아도 괘씸하지 않아. 공기처형.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 공개청입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이 방송 업로드나 거의 한 달째입니다. 빨리 사와라. 이러면 더 위험해. 지금 해외 배송 중인가? 아니면 이게 한정판이라 말이 좀더 커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웨이팅 해놨나? 위험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나의 모습을 그런 마음, 그런 사진을 마음이면은 찍었던. 일단 그 일정 유예시킬 수는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꽃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서 이 꽃을 샀을 걸 하긴 맞아. 굳이 사오지 않아도 보내주기만 해도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내줬을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좋죠. 너무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화사해지지. 그리고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거에도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하면은 뭐 사실 유치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거를 막 연락해서 뭐 이렇게 맞아. 해주세요 문구 고민하고 이 막 멘트 이런 넣어주세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레터링 많이 해봤는데 한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따로 예약 안 해도 쿠팡 이체도 바로 되더라고. 맞아. 거기서는 바로바로 써주더라고. 깜짝 놀래요. 배터리 케이크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한 30가지 버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쵸. 남자들 머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름 넣고요. 뭐 사랑해. 이름 넣고 뭐하고 이름 넣고 뭐하고 또는 이니셜 약자. 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식었다. 이런 얘기가 공개 촬영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 다 공개 촬영됐어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지희랑 언니 말을 듣고 내가 약간 좀 귀찮은 스타일인가 좀 한번 되새겨보는 게 뭐냐면 저는 꽃, 뭐 레터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별로 감흥도 없어요. 오직 섹스. 아니, 노노노 그거 아니고. 제일 무서워. 섹스랑 비슷하고 스킨십. 그냥 같이 있어도 손 잡고 계속 뭐 뽀뽀도 해주고 그런 거 있죠. 왜 자꾸 웃지? 그게 이제 꽃 사주고 이런 걸 대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야. 꽃, 뭐 생일 선물 진짜 비싼 거 안 사줘도 돼요. 그냥 평소에 내 머리를 바꾸고 왔으면 예쁘다. 눈 한 번 더 마주쳐주고 뭐 밥 먹었어? 스킨십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손길 있죠. 전 그런 게 훨씬 좋아요. 다른 거보다. 네, 혹시 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는 얼마짜리인가요? 샤넬 같은데? 어디서 받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선물에 눈 한 번 마주쳐. 그 선물 스킨십에서 나한테 가져와주고. 그치 그치. 민현주 씨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 뽀뽀해주고 스킨십하는 거 맨날 하잖아요. 그래도 더. 거의 뭐 흡수가 돼야 되는 거야. 리트리버의 삶이에요 진짜. 아니, 옛날에 지금 제가 키우던 강아지 중에 분리불안이 진짜 심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그럼 이게 이제 애정 욕구보단 분리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인들이 저도 외국인 만나야겠다. 외국인들은 눈빛 자체가 다르잖아요. 막 그래요? 이렇게 그렇대요. 아니 몰라 나 안 약간 만나봐서. 그 이탈리아 남자들 얘기 많잖아요. 뭐 눈물 흘리면 "헉, 이렇게 슬픈 보석을 왜 흘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건 싫다 진짜. 멘트 오졌다 진짜. 뭐 장난 그런 아니다. 얘기 이탈리아 남자 그런 얘기 진짜 잘한다. 당연하지. 근데 그 멘트를- 눈에서 나오는 거 싫어할 테니까. 근데 그 멘트를 여기저기 다 쓴다는 거. 그쵸. 돌려가면서. 누구에게나. 야, 현주 씨 보니까 조건이 많아. 피지컬 좋아야지. 뭐 계속 만져줘야지. 쓰다듬어줘야지. 멘트도 좋아야지. 결국에 하나 더 붙었잖아. 외국 사람이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 그냥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외국 사람 이런 거지. 어떻게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맞춰요. 몸은 핏불 테리어인데 행동은 리트리버인 그런 남자일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되게 다정한. 지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네. 맞아. 있을 이상형은 수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딘가 만약에 있겠죠. 그리고 현조 씨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 이런 거 일단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1도 안 봐요. 1도 안 봐. 1도 안 봐. 현주 씨는 그럴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건 아직은 안 볼래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좀 덜 까다로운 걸 수도 있죠. 예, 만약에 뭐 경제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면은 좀 희박하지만 진짜 욕 처먹어도 싸죠 언니. 몸 좋고 경제력 있고 SNS 달콤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 있어요. 너무 막강해요. 심지어 그분 요리도 잘하세요. 가끔씩 SNS에 멸콩만 써주면 돼요.
그럼 사랑해 줄 겁니다. 멘트도 좋네. 네, 멘트도 좋네. 멸콩멸콩 이렇게 해주세요. 네, 누군가의 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멘트를 알아요. 자,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때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니까 명절 특집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소한 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냥 됐어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맞아. 그냥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냥 사소한 노력을 한번 하면 이게 또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조건에 좀 부합하는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하게 되네요. 그런 생각을. 네. 굉장히 작은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또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명절 때는 많이 싸우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네, 수다녀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주제, 이야기, 사연 뭐든지 환영합니다. 댓글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명절 인사를 다 같이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